예, 지금 둘째 마당 4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개의 화면을 만들고 그 화면 간에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이라고 하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 앱을 구성하는 4가지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앱을 구성하는 4가지 구성 요소라고 하면 액티비티, 서비스,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수신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내용 제공자,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부릅니다. 이 4가지가 안드로이드 앱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나씩 알아보게 될 텐데요. 그 중에 화면을 가지고 다루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앱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했을 때 첫 화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그 다른 화면들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화면들을 필요하면 띄웠다가 다시 닫아주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여러 개의 화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화면 간에 전환하는 방법,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제 기초적인 그 앱 개발 내용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러 화면을 만들고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화면을 만들고 전환을 할 때 사용되는 게 인텐트라고 하는 게 사용이 돼요. 인텐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해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할 때도 자, 인텐트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봤는데 이 인텐트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알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화면에서 스타트 메뉴를 누르고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의 이름은 자, 넥스트 눌러서 넘어가고요.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은 자, 샘플 인텐트라고 한번 입력해 봅니다. 자, 패키지 이름에서는 샘플자를 한번 빼보고요. 자,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겠죠. 자, 피니쉬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그 새로운 프로젝트에다가 자, 화면을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화면은 메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가를 할 거고요. 그 메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을 메인 액티비티에서 띄우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를 추가를 하도록 하죠. 자, 일단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래쪽 부분은 이렇게 축소해서 감춰두고요. 그리고 자, 왼쪽 영역은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프로젝트 영역을 좀 줄여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activity main.xml과 main activity.java라고 해서 첫 화면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다가 새로운 화면 하나를 추가를 해봅니다. 자,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에서 app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그 다음에 activity로 가보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액티비티의 유형이 이렇게 보이죠. 그 중에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empty activity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액티비티 네임이라고 하는 거를 메뉴 액티비티로 변경을 하죠. 그러면 XML 레이아웃과 자바 소스 파일이 한 쌍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 XML 파일도 액티비티 메뉴.xml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피니쉬 버튼을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액티비티가 새로 추가가 됐는데 그 액티비티는 자바 소스 파일과 XML 레이아웃 파일이 같이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니까 2개 파일이 더 추가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2개만 추가되는 게 아니라 이 XML 레이아웃이 자바 소스 파일과 한 쌍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게 뭐예요?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파라미터로 자, 레이아웃 폴더 res 밑에 레이아웃 폴더 밑에 있는 activity menu.xml 파일이다 라고 하는 걸 여기 지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에서 manifest 안에 android manifest.xml을 열어보면 애플리케이션 태그 안에 이렇게 액티비티 태그로 추가가 됩니다. 그죠? 새로 추가한 메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새로 추가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앱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인데 이 구성 요소는 안드로이드 OS에서 처음에 이 앱을 설치할 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건 OS에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방법이 여기 매니페스트에다 등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앱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기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매니페스트 파일에 추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 추가된 거에 보면 안드로이드 땡땡 네임, 즉 다시 말하면 안드로이드 기본 API에 있는 속성 중에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해서 메뉴 액티비티가 지정이 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더 속성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래서 자, 안드로이드 땡땡 레이블이라고 하는 걸 추가를 해보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화면을 볼 때 화면 상단에 일종의 타이틀이 보일 거예요. 그거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다가 메뉴 액티비티 이렇게 추가를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 자 theme이라고 추가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테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테마라고 하면 좀 익숙하죠, 그죠? theme이라고 하고, 이건 일종의 화면 스타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add style이라고 해서 스타일이라고 하는 파일이나 또는 이 기본 API 안에 미리 스타일로 지정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dd 스타일로 하면 여러분의 프로젝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스타일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theme 자 app compat 자 여러 가지가 보이죠? 그 다음에 dialog라고 하면 다이알로그로 뜨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전체 화면이 아니라 화면의 일부분을 점유하는 대화 상자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대화 상자라고 하는 건 얼러트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걸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이 얼러트 다이얼로그는 기본적인 것만 있고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형태대로 모양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화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액티비티를 이용해서 일반 화면 만들듯이 만든 다음에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테마를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여기다가 자 액티비티 메뉴.xml로 가보면 새로 만들어진 화면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화면 가운데다가 버튼을 추가를 하고요. 이 버튼의 텍스트 속성, 즉 표시되는 글자를 자 버튼에서 자 돌아가기라고 하는 글자로 바꿔줍니다. 즉 다시 말하면 메뉴 액티비티라는 화면을 띄우면 이 돌아가기 버튼이 하나가 들어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액티비티 메뉴.xml과 한 쌍을 이루는 게 메뉴 액티비티.java겠죠. 그러면 이게 추가한 버튼의 ID, 버튼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메뉴 액티비티.java로 이동을 합니다. 자, 액티비티 메뉴.xml이 인플레이션 돼서, 즉 메모리에 객체화 됐으니까 돌아가기라고 하는 버튼이 메모리에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그 밑에서 버튼을 이제 찾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버튼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선언을 하고요. find view by id. 자, id를 이용해서 뷰를 찾아주세요. id는 대문자 r.id. 버튼이에요. 이렇게 알려줄 수 있고요. 버튼.set on click listener, new on click listener, enter라고 하게 되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할 코드를 여기다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이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데서 이 메뉴 액티비티 화면을 띄워줄 거예요. 그 띄워주는 거는 우리가 스타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서, 자, 액티비티를 띄워주세요라고 하는 걸 OS 쪽으로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메뉴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다시 돌아가게 만들고 싶은데, 돌아가게 만들면서 우리가 응답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 응답은 인텐트라고 하는 걸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인텐트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인텐트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고요. 자, 아무것도 파라미터가 없는 빈 인텐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intent.put extra라고 해서, extra는 부가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인텐트 안에 넣어서 추가할 수 있는 데이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키 밸류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키 값, name, 예를 들면 nam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 mic라고 하는 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텐트 안에는 put으로 넣고 get으로 이 extra 데이터를 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set result라고 하면 결과값을 넘겨줄 수 있는데, 자, 상수로 result ok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intent를 넣어주면 이게 이 메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을 띄웠던 메인 액티비티 쪽으로 응답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응답을 보낼 때 intent를 이용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finish라고 하면 이 화면을 닫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메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우리가 추가한 화면에 이렇게 자, 기능을 하나 넣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이 화면을 띄워 봐야 되겠죠. 자, 메인 액티비티 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우리가 띄우게 될 텐데, 메인 액티비티에도
마찬가지로 버튼 하나를 추가를 하고 거기다가 버튼에다가 이 메뉴 액티비티를 띄우는 기능을 추가를 해볼 겁니다. 조금 이따 이어서 해볼게요.